네, 첫 코너 함께했던 박근호 매니저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까지 모셔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 분 함께하셔서 되게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매니저님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네, 너무 오늘도 좋았습니다. 네. 어. 주위에서 이제 제가 방송 끝나면 네, 그 모니터링 피드백이 오나요?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또 어머니도 항상 카톡이 오지 그게 왜 그러냐 막 예. 이런 식으로 가끔 오기도 하시는데 네. 주위에서 뭐 상당히 뭐 좋은 느낌이다. 왜 이렇게 좀 출연 시간이 너무 짧으신 거 아니냐, 이슈도 같이 하면은 예.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이런 의견도 좀 주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런가요? 네네. 두 분 같이 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첫 코너도? 저는 뭐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종목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삼성전자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양매수와 함께 오랜만에 7%대로 강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오랜만에 동반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그룹주 안에서 카카오뱅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7%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코인스탑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일치는 했지만 스탑으로 일치했습니다. 네. 대표님, 뱅크는 지금까지 좀 고평가 의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카카오 그룹주 자체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신뢰도가 예. 상당히 하락됐고 그게 쉽게 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가지고 계신 분한테 너무나 좀 죄송스럽고 좀 조심스럽지만 예. 진짜 현 그 상황의 팩트를 봤을 때 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 악화된 부분, 그다음에 이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카카오뱅크가 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성장성을 엄청나게 높이 부과를 받아서 뭐 지금 PER 기준으로 약 31배 정도 수준인데 저는 그건 굉장히 과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네가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카카오라는 엄청난 플랫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거는 역시 대출인데 대출 성장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를 포함해서 뭐 주택담보대출 시장 자체가 부진한 건 사실이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방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본업이 이 대출 시장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금융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대출을 좀 더 이제 높은 규제하는 쪽으로 강화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본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뭐 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메이저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죠. 주가가 5분의 1로 빠졌는데도 고평가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식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뭐 빠진 건 빠진 거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거의 8% 가까운 양봉을 뽑아냈다라고 해서 내일 그게 연결시켜 나가겠다. 뭐 나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일단 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카카오뱅크가 뭐 좋다 아니면 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아무리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내용상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초대박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외국에서 굉장히 큰 건의 어떤 대규모의 수주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좀 나름대로 자체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카카오뱅크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기업 구조상 있을 수도 없고 카카오뱅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은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업은행보다 비싼 주식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진 거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명분을 기업이 시장에 던져줘야 되는데 과연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수급을 되돌려서 카카오뱅크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사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떤 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가 뭐 차트를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찾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는 아직도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네. 자막에도 보면은 K뱅크 상장하면 네, 수급이 네, 불리하다라고 그쵸. 적혀 네, 있었는데 네. 지금 K뱅크도 상장을 내년 1월로 미뤘잖아요. 그쵸. 이게 카카오뱅크 주가 약화 이런 거 때문일까요? 뭐 그동안은 사실 뭐 인터넷 은행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온리원이었기 때문에 네.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그 버프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K뱅크 상장한다라고 하면 또 그때는 뭐 온리원에서 원오브 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수급 입장으로서는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의 의견은 스탑으로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카카오뱅크 말고도 또 차트가 비슷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와 함께 오늘 네이버도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고! 네이버는 두 분 다 골을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이버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이버 관련돼서 이 본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한 번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뭐 네이버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카카오랑 같이 동맥급으로 매도되는 현상이 좀 되게 그쵸. 안타까운데 네이버 본업은 역시 그 광고에 의한 서치 플랫폼 그리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엄청나게 다양해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플랫폼, 서치 플랫폼에 집중이 매출이 40% 이상 집중돼 있지만 그 외에 커머스가 20%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핀테크가 뭐 15%, 콘텐츠가 이제 25%까지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치 부분의 성장률만 약 10% 언더로 떨어지는 거지 커머스 여전히 23% 성장을 하고 있고요. 본업에서. 핀테크 27%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는 8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좀 많이 우려하는 이 광고 업황 둔화 또한 소위 말한 이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를 포함한 이 검색 구매나 클릭 전환율을 높이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목적성을 가진 이 검색 광고 시장도 매출액 단에서는 약 35%의 엄청나게 압도적인 지배적인 점유율 자체가 변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광고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검색 광고 SA 광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경기 침체가 나와도 광고주들이 가장 늦게 예산 집행을 조정하는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목적성을 가진 키워드 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35% 견조하게 유지할 부분이 유지된다면 네이버는 도매급으로 좀 과도하게 매도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시장이 가장 80% 넘게 성장이 나오는데 K-드라마 12편 중에 뭐 5편이 다 이 웹툰, 네이버 웹툰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K-드라마 시장에서 절대적인 이 IP라고 하는 지식재산권 시장의 점유율 확보를 바탕으로 연평균 뭐 30% 넘게 카카오 그 웹툰 관련돼서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의 콘텐츠 시장이 연간으로는 40% 매출 성장하면 1조 4천억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서치 플랫폼의 부진을 나머지 여타 사업부가 굉장히 벌크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 하락은 너무나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카카오그룹주랑 함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버가 그럼 지금 카카오와 함께 묶여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카카오가 국내용이라면 그래도 네이버는 해외에 굉장히 그 잘 돼 있고 카카오보다 훨씬 이 소위 말한 핫한 트렌디한 산업에 2조 8천억 정도 지분 투자가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회수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게 굉장히 네이버의 기업 가치 그 소위 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콘텐츠 쪽의 성장성에 기대감을 거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이 사실 한 달 전쯤에는 빅테크들 아직은 멀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가격적인 뭐 앞서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뭐 카카오 네이버 없으면은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런 주가 흐름이 다시 나오려면 좀 시간적인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급락을 야기시켰던 그 C2C 기업이죠. 그 미국의 미국판 미국 당근 마켓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을 한 부분. 사실 이 네이버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그 C2C 그 중고거래 부분에서 투자한 거 전에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중고거래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좀 해 나갔었어요. 중고거래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지금 아마 한 5조 원? 5조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네이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죠.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분명히 네이버 입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변화를 갖고 올 충분한 좀 명분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일단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금리 상승 구간에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나타날 때 주가 턴어라운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고루 일치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저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실적이 안 좋았지만 자회사 매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폴란드 수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 네, 마지막은 기분 좋게 꼬로 일치했습니다, 매니저님. 4분기 아무래도 어닝 쇼크였지만 네. 4분기는 이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닝 쇼크가 사실 그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매출 좋았고 순이익 좋았고 영업이익만 조금 안 좋았어요. 그 이제 영업이익이 왜 안 좋아졌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업이 아니라 이제 하나 시스템 쪽이었었는데 하나 시스템 쪽이 약간 적자가 났는데 하나 시스템이 몇 년 전에 인수한 그 안테나 기업이 있어요. 하나 페이저죠. 하나 예. 페이저 적자 그다음에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실상에서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그 UAM이라고 하는 도심항공 이제 하나에서는 오버 에어라고 아마 기업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적자가 계속 투자만 해야 되니까 그분의 적자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에 타격을 좀 줬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눈높이가 좀 높아서 그렇지 그 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폴란드에서 내한한다라고 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반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레드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오늘 흐름 가만히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원탑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닝 쇼크가 아니라 들여다보면은 영업이익 감소는 자회사 영향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이런 부분 동의하시는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저는 예. 동의하고요. 일단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보다 이제 내년 실적을 더 기대를 하는데 매출단에서는 한 15% 정도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8조 이제 내년에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4,800에서 5천억까지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또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육해공을 다 통합하는 방산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나 자국 우선주의 군 현대화는 계속적으로 세계 각국 이 국방예산 증액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워낙 저희 그 무기 관련돼서 이 가성비 좋고 품질 경쟁을 우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 주신 호주 그 전투 장갑차 레드백 수주 이게 계속 뭐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의 그 인수한 지는 좀 됐지만 이 부분이 관련돼서 우주 관련된 밸류체인 확장을 갖고 있어서 방산막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형 발사체 이 종합업체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이게 3천억 규모인데 이걸로 관련해서도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본업은 탄탄한데 신규 성장 동력 모멘텀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매크로라기보다 정상적인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건 오히려 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분 다 고로 일치했습니다. 오늘 세 종목 다 의견이 척척 맞았습니다. 그래서 탑픽주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의 탑픽주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매니저님은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탑픽으로 꼽으셨고 대표님은 TYM을 꼽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 이미 제일 좋다고 짚어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위치가 좋다고도 하셨으니까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가격 전략 뭐 차트 보면서 알기 쉽게 잠깐 뭐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뭐 너무 길게 보진 않을게요. 가격적인 목표가는 73,000원 정도 위에 이제 선 그어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랫단은 손절매 가격이고요. 정확한 가격으로는 5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59,000원 잡아주셨고요. 우리 대표님은 TYM,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닐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긴 한데 네. 저번 주에 보니까 워낙 약간 좀 트렌디하고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을 준비하셔가지고 저도 예. 나름 좀 가벼운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이제 본업 자체가 트랙터 판매 대수가 그냥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그냥 시장 점유율이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도 3만 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관련된 재건과 관련돼서도 반짝반짝 이슈에 따라 움직이지만 본업인 이 농기계 자체를 워낙 잘 팔고 있어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높고 매출과 이익 단에서 그냥 올해는 매출의 40% 영업이 한 180%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매출은 한 또 30% 영업이익 단에서도 한 뭐 10% 가까이 꾸준히 그냥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저는 가격대는 지금 오늘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6% 가까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예. 지금 가격에서 한 5% 정도만 조정이 온다면 한 2,200원에서 한 2,400원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좀 짧게 2,100원을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TYM까지 두 분의 화목한 고엔스탑 의견과 내일장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지인분들은 호평을 해주시는데 우리 대표님 주변 분들 반응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분의 궁합을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님이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 또 밴드에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근호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내용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 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뱅골드 박근호 매니저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